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개최 도시로 부산시가 선정됐습니다. 한국이 세계유산위원회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욱 뜻깊은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개최 도시로 선정된 부산시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적, 경제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우리에게 이제 유네스코로 더욱 잘 알려져 있고 주로 세계유산 등재를 하는 기구입니다. 이 등재를 위한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개최가 되는데, 이 세계유산 협약에 우리가 가입을 한 것이 1988년이고 그 3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계유산 협약은 사실 1972년도에 협약이 마련됐고요. 그에 따라 유네스코 산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세계유산위원회가 사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유산위원회가 하는 거는 세계유산의 등재, 보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어떤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한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1988년에 협약에 가입을 했고요. 4차례 위원국을 역임을 했는데 아직까지 회의를 직접 유치한 거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거든요. 사실 이 세계유산위원회가 아시아에 대해서 좀 박해요. 아시아에서 열린 거는 이제까지 총 4번밖에 안 됩니다. 태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에서 2번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침내 5번째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열렸다는 거는, 열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부산은 이번 기회를 갖다가 기화로 해서 그 유네스코, 그 피난 수도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그 유네스코 등재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총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도 이번 유네스코 개최를 환영했습니다.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나라가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한편 기후위기와 도시화, 개발 압력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협약 가입하고 나서 38년이나 지나고 그동안 아시아에서도 뭐 태국, 일본, 중국에서는 개최를 했었는데 우리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된 거 결국은 그만큼 영향력이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한국이 뭐 경제대국, 뭐 10대 경제대국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뭐 경제적인 차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역사, 그리고 문화, 자연 보호 등이 다 결합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역사, 문화, 자연, 올림픽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올림픽 기간은 한 보름밖에 안 되지만 이 회의 기간이 18일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관계자들이 지금 또 방문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한 도시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부산 같은 경우도 보면 컨벤션 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 을 비롯한 숙박시설, 또 이분들이 또 이 회의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즐길 거리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소위 말하는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것이 문화적 눈높이에 걸맞는 그러한 이 지금 사회적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사의식, 그리고 문화의식, 그 자연 보호에 대한 아마 세계적인 인정의 하나의 그 표정이 이번에 이 대회 유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하는 가장 주요한 역할은 결국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맞습니다. 일인데 올해도 우리 유산이 하나가 등재가 됐습니다. 바로 방구천 암각화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 지금 세계 유산에 등재를 한 것이 1995년도에 석굴암과 불국사 그리고 종묘가 등재가 됐거든요. 그걸 기하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울산 방구대 암각화까지 17개가 지금 등재가 됐는데요. 울산 방구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가봤는데 사실 이 선사시대 때의 생생한 생활상을 그대로 다 그려놓은 장면이잖아요. 이 세계적으로도 이런 장소가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이 역사 문화 자산을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북한 이 금강산도 자연유산으로 이번에 등재가 됐습니다. 예. 자, 보통 이 국제 행사, 국제 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아무래도 추산을 하게 되는데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유치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다른 국제회의들 같은 경우에 길어야 한 5일 정도 열리잖아요. 근데 무려 이거는 18일 동안 열리는 거니까 그동안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먹고 쓰고 관광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효과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협약국이 무려 196개국이에요. 거기서 대표단들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NGO, 그다음에 학계 뭐 이런 분들 오실 거죠. 그다음에 미디어에 관련된 분들도 오실 거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멕시코 회의장 옆에 호텔들에 다 묵을 거고요. 또 쉬는 시간에는 관광도 하고 자유 시간도 갖겠죠. 또 유료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17개 세계문화유산이 있는데 울산 방구천 암각화로부터 해서 제주 화산섬 용암 동굴 이런 쪽에 이제 관광 코스들도 마련돼 있고 하니까 뭐 보통은 이제 5일 정도 국제기구의 어떤 회의를 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경제 효과를 갖다가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번엔 2~3배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최대 한 3천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갖다가 부산시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개최지로는 선정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은 절차들이 일단 의장 등도 또 선정을 해야 맞습니다. 된다고요. 일단 뭐 지금 내년 회의가 7월 19일에서 29일 사이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언제 열릴 것인가 그 개최 시점을 아직까지 그것이 지금 미정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의를 언제 개최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면 7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마철하고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상 여건들을 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예산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 좀 내년에 당장 열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금 대략 예산이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들어갈 것인데 이것을 그러면 국비는 얼마를 하고 지방비는 얼마를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러한 지금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문제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을 선출해야 되는데 의장단은 아마 우리가 지금 개최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나라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가 의장을 누가 할 것인가는 국가유산청에서 곧 회의를 열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